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0번을 딱 보시면 이제 30회예요. 올해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자, 표준지 공식이니까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0일 보이고 표준이니까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2를 신청한다. 2번. 자, 표준지 공식이니까는 쭉 읽는데 뒤쪽에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 자, 뭔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에요, 효력. 표준지 공식가를 어디다 써먹냐. 그리고 두 문자가 지일 국감.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지일 국감이니까 국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세트 메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근데 주의할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봐야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하고 있어요? 지가 산정하고 있으니까 된 거야. 감정평가업자가 뭐하고 있어요? 토지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된 거다. 이런 말 이게.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합니다. 틀렸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죠. 잘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나왔어. 30회 때도 나오고 31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눈에 탁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분할 합병.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 이후니까 1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다면 1월 1일은 과거의 상황으로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개별일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날. 그러면 다른 날이 뭐니? 그러면 1년의 중간 7월 1일자로 하든지 또는 내년 1월 1일자로 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5번. 개별 공시가 2가 있습니다. 개별에 2가 있으니까 30일.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게 무난한 문제예요. 무난한 문제. 그런데 이제 무난하지 않은 게 네 문제가 이제 연달아 나와요. 자, 보세요. 11번. 29회 기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라고 적었어요. 어디다 써먹냐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문자가 지일 국감이 떠오르죠. 그래서 봤더니 지, 일, 국, 감이야. 그래서 몇 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5번을 찍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개 다구나.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일단 여기 보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맞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과세, 조세, 국세, 지방세 이런 세금이 나오면 절대 누가 나오면 안 돼? 표준이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표준이가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지가를 산정하고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를 산정하고 있을 때. 여기는 세금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일단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못 찾았더라도 더 천인공노할 문구가 있어요. 뭐 산정하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자빠져 있어. 지금 공시지가 갖고.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함정이 지금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세금은 절대 누구랑 같이 나올 수 없다. 표준이랑 같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표준이랑 개별이랑 나와야지. 그리고 공시지가니까 어떤 가격이 나오면 안 된다. 주택 가격이 나오면 안 되죠. 왜? 가격을 토지 가격과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또 뭐하고 있어요?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X. 뭐하고 있어야 돼? 토지를 평가하고 있어야죠. 토지를 평가하고 있어야지. 토지를 평가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밖에 안 된다고. 이건 이제 실수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세금이 바로 보이네. 바로 옆에 세금. 세금은 표준이랑 나올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이건 작년 기출 아니에요, 작년. 자, 그럼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번, 12번 지금 다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번 달도, 저저번 달도. 자, 포인트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건 누가 작업을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잖아요. 근데 봤더니 부담금 나와. 부담금 나오고 국세, 조세 나오고 그리고 다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부과 대상이.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농지보존 부담금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게 출제자가 알고 있느냐 아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몰라 모르는지 알아. 농지장 부담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개발 부담금도 지금 하긴 했지만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잖아 이거. 개발 부담금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딱 그 표현만 갖고 요거 빼고 나머지가 그냥 대충 결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찍고 가는 거야. 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어떻게 하고 개발 부담금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걸 지식으로 이제 풀려고 하니까 이제 장고를 하게 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더 그래. 공원이 딱 나와. 공원? 공원은 공공용 토지인데 여기다가 조세를 부과할까? 추정을 해. 추정을. 그래서 조세 부과 안 할 거니까 이것도 조세 부과 안 할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다 맞다고 해. 그럼 상식적으로 보셔. 지문 5개를 줬는데 다 맞다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고. 요령이. 이게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5개가 다 맞을 리는 없어. 그냥 표현이 들어가 있는 4개 그냥 찍자. 이렇게 해서 찍고 와야죠. 몇 번? 3번 그냥 찍고 와야지. 그럼 이게 왜 틀렸습니까? 그럼 잘 보셔. 공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정돼 있다고 돼 있어.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로나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로 사업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오늘 도로로 지정하면 내일 공사가 이루어지냐고. 보통 10년 이상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까지 수립해.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걸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단계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원이 지정만 된 것이지 공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원만 지정됐다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허점이 많아. 그러니까 딱 표현해서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만 딱 찾았어야 된다고. 이런 게 요령이다. 이런 거예요. 요령. 자, 그 다음에 13번 봐요. 13번. 이것도 봐요. 13번. 이것도 25이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왜 맞출 수 없습니까? 자,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 봤더니 무슨 공공용지 매수하고 수용 나오고 3번에 농어촌 정비법 나오고 5번에 토지가 지식으로 못 맞춰. 그러니까 대충 찍고 가야 돼 그냥. 이런 판단이 서야 된다고. 그거 찍으려고 딱 봤더니 이놈이 보여. 주택가격? 지금 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지가, 토지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이 보여? 너는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냥 2초 만에 찍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플러스 1점.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빨리 통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런 거. 이걸 몇 번 읽는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읽을 때 표준지 공시 지가니까 최소한 누가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주택가격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건 감이 딱 와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11, 12, 13 다 이게 요령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뭐까지? 14번까지도 요령이에요, 지금. 최근에 있는 문제들이. 보셔.
개별 공시가의 활용 범위예요. 개별 공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별 공시가를 어디다가 활용합니까? 이 내용이야. 어디다가 활용하냐. 자, 그러면 개별인을 항상 어디다 써요? 세금,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자, 재산세, 종부세, 부담금, 표현이 조세, 부담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활용 범위에 들어가. 그럼 결국 뭐 아니면 뭐예요? 1번 아니면 4번이구나. 4번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국유지니까 국유재산법이야. 이게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봤더니 야, 개별인을 어디다 활용하냐고 물어봤는데, 야, 개별인은 말이야 항상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한 표준일을 기준으로 어떤 표를 써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써서 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별일을 어디다 활용합니까? 이 뒷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렇죠, 뭐가 나왔어? 앞부분에 있는 토지가격 비준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개별일을 산정하는 거지, 개별 공시가를 활용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 야, 너 같다야, 이걸로 개별일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찍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 10년 안에 나온 네 문제가 지식으로는 못 풀어. 지식으로는 뭘로 푼다고? 요령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요령. 예? 근데 이 요령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돼. 이게 지1 국감 딱 읽어보고, 지1 국감인데 야, 표준이니까 이 과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최소한 이건 찾았어야 된다고. 표준이는 개별이랑 과세랑 나오면 안 된다고. 항상 개별이랑 나와야지.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라고 나왔어. 집가인데 X야. 최소한 요건 찾아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2번.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 않습니다. 그러면 봤더니 우리 수준이 아니야.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이런 걸 실무에서 개별일을 산정하느냐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거 뭐밖에 없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러니까 딱 그런 것만 찾아서 이렇게 찍었어야 된단 말이야. 찍어. 틀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이 지정됐을 때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일을 지정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찍는 거야. 찍는 거 그냥 과감하게. 예.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합니까? 봤더니 더 난잡해. 아주 난리야.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야, 니는 아니다, 야.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아니지. 주택가격은.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14번도 개별 공시가의 활용. 개별 공시가를 어디다 써무냐? 그러면 조세야. 조세 부담금. 근데 조세 나왔고 부담금 니 아니면 니구나. 이렇게 니 아니면 니구나. 그런데 야, 이걸 활용해서 얘를 산정하는데 얘를 언제 활용하냐 이건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일단 시험장에서 할 수 없더라도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꾸 해보려고 해. 자꾸. 자, 15번 표준주택. 자, 표준주택 가격은 항상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하나는 쉬워. 표준이니까 누가 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대부분 찾아. 그런데 항상 요 주택이죠. 주택은 단독이도 있고 공동이도 있는데 표준주택이라고 나오면 얘는 누구? 단독주택인 거죠. 단독.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이렇게 나왔죠.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자, 그리고 표준이에는 항상 공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면상을 쫙 표준이 지용도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지용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표준주택으로 바뀌면 지용도가 빠지고 여기에 용, 연, 구, 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용용구사. 자, 그리고 이 사용승인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고.
이거 사용 승인일 대신에 건축 허가일 이렇게 나온다. 건축 허가일. 건축 허가일. 그럼 보셔. 자, 우리는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요. 가격. 자, 가격을 뭔가 판단할 때는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건축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일이 나오면 무조건 X야. 항상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느냐. 용역구사. 그 다음에 16번 개별주택 가격은 개별 공시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야. 자, 보셔. 1번은 뒤쪽을 봤더니 개별 공시지가는 아니고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개별이는 산정 결정해야 돼요, 결정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개별이를 왜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이런 문구가 나왔으면 무조건 논점이야.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주택처럼 여기도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면 누가 작업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을 하니까 결정할 이의가 없고 시장군수구청이. 그 다음에 여기는 국세, 지방세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돈 들여서 산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밑에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누가 작업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을 한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뭐 하면 돼? 본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보죠. 3번. 이제 표준으로 선정되네.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요 토지를 제외하고는 개별 주택 가격을 다 결정해야죠. 근데 개별 주택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니? 그러면 항상 뭘 기준으로? 표준일을 기준으로. 표준일을 기준으로. 어떤 표를 써서? 주택가격 비준표겠죠. 여기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항상 개별이는 표준일을 기준으로 어떤 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번이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자, 공시기준일이니까 1월 1일 이후에 여기 또 뭐겠어요? 토지의 분할 합병이야. 아, 똑같은 논점이야. 똑같은 논점. 1월 1일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럼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 없는 가격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날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까지 암기하는 건 좀 실력이 있는 분들 마셔. 우리가 토지의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1월 1일자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딱 7월 1일, 1년의 중간 또는 내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업무가 중첩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달 땡긴다고 해서 한 달. 그래서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어? 6월 1일로 되어 있다고. 이게 6월 1일 주택은 6월 1일 왜? 업무가 중첩되니까 6월 1일로 항상 한 달 땡겨지는 거라고. 한 달. 자, 근데 요거까지 암기하는 건 좀 오버일 것 같아서 제가 자주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평가사 시험 같은 데는 제가 암기하지. 6이면 6주 하면 또 6주인지 아니까 뭐라고 암기합니까? 우주 이렇게 한다고. 우주. 우 나오면 7자는 아니잖아. 우인데 6이겠지. 이해했다? 그래서 7월 1일 내년도 1월 1일 암기할 필요가 없고 1월 1일자가 아니라면 1년의 중간인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든지
내년도 1월 1일자로 하든지 이건 이해가 돼. 이해되고 암겨도 돼. 근데 항상 주택이 나오면 우주 이렇게 암겼어. 우주. 그래서 주택 나오면 우야 우. 육이 걷지 이렇게. 육주 했더니 또 육주는 말이 되니까 육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주야 우주. 자, 그래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요. 자, 17번부터 한번 볼게요. 28회. 자, 1번은 딱 봐도 표준지 공식과의 공식사항이 나왔죠? 그리고 도가 나왔으니까 아하, 니용도, 지용도. 니용도, 지용도. 지용도, 지목, 용도지요. 도로 상화. 표준지 공시니까 표준 주택 가격 다 들어가는 공시사항이죠. 그다음 2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조정해야겠죠. 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고 또 나왔네. 징그럽게 잘 나오잖아요 지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른쯤이고. 자, 드디어 나왔네. 표준주택. 표준주택 나오면 꼭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표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주택은 무슨 주택? 그죠?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단독주택. 근데 공동주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그런데 이거 평상시에는 잘 하는데 이걸 다 맞춰갖고 옵니까? 또 못 맞춰갖고 와. 왜 그런지 아세요? 또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아. 나지가 나와. 나지가. 그러면 그렇게 암기한 게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또 뭐가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맨날 암기하고 가. 그리고 공법상 제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강의 노트에도 들어가 있고 쪽집게 백선에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 동용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고 정말 매번 내. 그래서 너무 많이 내서 그럴 때도 많아. 진짜 이거. 자,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뒤에 공법상 제한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랑 똑같아. 얘처럼. 단독주택 뒤에 공동주택 같이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표준주택이면 단독주택이 있는지 봐야지. 있구만. 맞아. 이렇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자, 나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지.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지. 맞구만. 이렇게 가면 공부한 의미가 뭐가 있어 이게. 이게 함정들을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함정들을. 그 함정들이 뭐다? 그렇죠. 우리 이 문제 풀면서 함정들을 꼭 좀 체크하셔야 돼. 에? 그러니까 주택은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이 있구만. 넘어가. 이게 뭐야 그게? 공동주택이 있는지를 봐야지. 함정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이 틀린 거죠. 이것도 사법상의 제한이 이거만 보면 뭐해?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죠. 같이. 됐다? 대답은 잘해. 작년에도 대답 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 대답. 설마 이거 틀려갖고 올까? 자, 그리고 항상 함정들이 있어요. 표준이가 나오면 함정으로 꼭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나와서는 안 될래. 안 될 문구. 주택가격. 표준지 공시니까 주택가격. 또 조세, 부담금, 국세, 지방세,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나오면 주택가격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은 표준이랑은 관련이 없는 애니까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서 어떻게 실수를 지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빨리 읽으면 실수하고 천천히 읽으면 80문제 중에 50문제 보면 걷어가고 이거 어찌가 되는 거야 이게.
계산 문제는 풀고 싶어서 계산 문제도 손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1차의 문제는 딱 세 가지. 일단 시간 부족. 두 번째는 빨리 읽지 못하는 요령 부족. 빨리 읽는 건 요령이에요, 요령. 키워드를 딱 중심으로 논점을 떠올리면서 쫙 내가 원하는 문구를 찾아내는 요령. 그 다음에 학계로는 계산 문제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손에 하나도 안 쥐는 거야, 이게. 세 가지를 다 잡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공부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 우리가 공부할 시기랑 세 가지 다 잡고 가야지. 이게 세 가지 다 잡고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쪽에. 이쪽은 없어. 이쪽에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해야 돼. 내가 계산 문제를 합니다. 그럼 계산 문제 딱 3개 정도 유형 정리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풀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제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보자. 실수가 좀 있더라도 빠르게 이렇게 키워드 본다 이런 거. 그리고 동시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잘 봐야 돼. 5번 난 안 봐. 5번 이게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4번으로 정답이 아니더라도 난 안 봐. 5번. 왜? 더럽게 길어. 더럽게 긴 건 틀린 지문일 수가 없어. 틀린 지문을 이렇게 공들여서 내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맞는 거야. 이게 너무 길잖아 이게. 그러니까 정답을 어디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지문 뭐 하나 넣을까 하다가 그냥 그 컬트 C 딱 발췌해가지고 그냥 붙여넣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더럽게 긴 거야 이게. 긴 거에는 틀린 지문은 없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17번 딱 보면 5번은 정답이 아니야.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 이거. 요령을 알아. 근데 어디서 활용을 못해? 시험장만 가면 평상시에는 잘 풀다가 모의고사만 가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저께 모의고사 봤다며요. 뻔해. 모의고사 보면 또 꼼꼼히 다 읽어. 모의고사니까 점수 좀 올려야지. 꼼꼼히 보는 순간 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지. 함정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좀 출제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박문각만 모의고사를 본 게 아니라 저번 주 주말부터 그렇죠. 이게 뭐 해커스, 뭐 에듀윌, 메가랜드 다 모의고사를 8월달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깨톡이 불나. 그래도 박문각 모의고사가 그나마 무난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7점 맞던 사람이 35점, 막 7점 맞던 사람이 40점, 평균이 막 34.7 이런다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 좀 하라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박차를 가하라고 이렇게 낸 듯해요. 자 18번. 자 이것도 보자고요. 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맞았고. 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여기 누가 생략돼 있을까? 힌트 누가 생략돼 있을까? 그렇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합니다. 이게 질 국감이잖아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할 뿐이고. 3번 개별 공시지가는 항상 표준일을 기준으로 뭘 써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맞았고. 4번 표준주택 주택이군요. 그러면 이거 단독주택이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구나. 그럼 맞다고 해야 돼. 공동주택이 없는지를 봐야 돼. 이게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없어야죠. 정답 4번. 5번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맞았고. 자 19번. 자 개별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 자 옳은 거 1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실로부터 이건 눈에 확 들어오네. 한 30일 시장 군수구청장. 그다음 이제 이런 거 좀 봐요. 공법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장관이 나와. 여기도 장관이 나오고. 그럼 둘은 대등한 관계요, 상하, 복종 관계요. 대등 다이다이 뜨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검증받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다이다이 뜨는 애인데 허가를 받아라, 검증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건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 이게.
이제 이런 감이 있어야지 이제 2차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자, 표준주택이 나오면 항상 뭐인지 본다. 단독주택이라고 적어져 있는지 봐야죠. 너 또 틀렸고. 4번 뭐가 보인다. 분할합병이 보이는 거죠. 분할합병. 공시기준일 위에 분할합병. 공시기준일 위에 분할합병. 그럼 우리가 아는 건 1월 1일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 1월 1일자 가격은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자, 얘는 틀린 지문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얘가 애매모호하게 대충 낸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니까. 일단 주택이야. 주택. 개별 주택. 주택이니까 7월 1일은 나올 수 없죠. 요게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요 날짜를 물어본 유일한 문제가. 유일한 문제. 6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 7월 1일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6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 자, 그럼 이제 봐요. 이제 5번이야. 5번 딱 봤더니 지문이 길어. 짧어. 길어요. 정답이야 그냥. 아니 마지막 지금 여기 40번째 문제인데 쭉쭉쭉 봤더니 자 이런 거야.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 그러면 1, 2, 3번까지는 잘 찾아. 문제는 4번 아니면 5번이야. 대부분 이렇다고. 공부를 좀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눈에 딱 들어와. 60일 아니지. 야 2번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공법 같네. 정답 아니야. 3번 딱 봤더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이지. 그러니까 삘이 와. 4번 아니면 5번이구나. 4번 아니면 5번이구나. 근데 뭐 찾으라고 돼 있어? 옳은 거. 그럼 5번이구나. 이런 게 와야 된다. 이런 게.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그럼 봐요. 요거 5번을 딱 봤더니 뒤쪽에 뭐가 나와? 기준이 나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어디다 써먹냐는 거야. 근데 쭉 봤더니 뭐가 보여? 과세. 과세가 보이면 뭐만 아니면 돼? 표준이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구란 말이에요. 표준이만 아니면. 그러니까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과세만 보지 말고 여기 또 지가 산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과세 등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럼 옳은 주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과세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누가 없는지만 확인해. 표준이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야. 여기까지가. 감정평가로는 다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여기까지 못 와요.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오늘 했던 감정평가의 원칙, 그 다음에 또 지금 했던 가격공시제도. 가격공시제도가 막상 보면 흐름만 이해하고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표준일을 만들고 이걸 기초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가격 등을 쫙 뽑아낸다고. 그리고 가격 등이 쫙 뽑아져 나오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요런 감만 있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암기하면 된다 이런 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합니다. 그러면 단순 암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단순 암기는 최소한 방식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렇죠. 뭔가 이런 게 암기가 되어 있을 때 얘도 암기가 빠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르더라도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몇 가지만 암기하자고요. 자, 보시죠. 요놈은 암기야. 요놈. 자,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토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그럼 항상 뭘 쓰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걸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이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건물은 뭡니까? 원가법이야. 이건 암기해야 돼. 토지는 법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고, 건물은 원가법을 기준으로 가격 또는 가치를 산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건 암기해, 요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있단 말이야. 수익환원법이. 그럼 항상 주된 평가 방법이야. 주된 평가 방법. 즉, 세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다고. 세 가지 방식을 다 쓰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항상 원칙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인데 문제는 거래가 많다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지만 거래가 드물어.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거래가 드물면. 그러면 그때 다른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보셔. 자동차,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동차. 자동차는 거래가 많다, 적다? 많아.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인 거야. 선박항공기는 거래가 많다, 적다? 거래가 거의 없어. 우리 10년 동안 평생 선박항공기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드무니까 원가나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뭔 법? 만들어내는 물건이니까 원가법이겠죠. 만들어내는 물건이니까 원가법.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라면 거래가 많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처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임대료 산정 방법이 다 안 떠오르더라도 최소한 임대 사례가 많으면 뭘 주된 평가 방법으로 쓰겠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쓰는 거야. 임대료도. 그러니까 임대료를 딱 봤더니 임대 사례 겁나게 많죠. 임대차 사례니까. 그래서 주된 평가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 정도만 암기해도 웬만하면 다 맞춰갖고 온다. 자, 다시.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 건물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원가법. 그리고 임대료는 항상 임대 사례가 넘쳐나.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 자동차 거래 사례가 넘쳐나.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항공기는 거래가 드물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야. 원가법. 그 다음에 영업권, 광업권, 정확히는 권리에 권리. 근데 우리가 항상 업자를 보고 영업, 광업 하면 있수, 없수. 나는 가지고 있지 않수, 없수.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근데 과수원, 과수원은 거래가 많아 보인다, 거래가 적어 보인다.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거래가 많은 거야. 과수원. 그래서 연상 코드는 뭐냐? 끼어. 그러니까 니도 끼역이야, 끼역.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에 이게 좀 길게 나온다 그러면 살림 정도 나오는 거야, 살림. 자, 살림은 강의 노트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럼 이렇게 적어 있어요. 산지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이유를 보자, 이게. 자, 중개사법에는 임목 더럽게 그냥 복잡하게 설명해. 뭐 어디 범위를 정해서 임목 등기부에다가 뭔가 기록하고 그렇게 실무에서 말 안 해. 실무는 그냥 임목 그런 뭐야? 목재용으로 키우는 나무야. 등기를 했냐 이런 거 상관없어. 언젠가 등기하겠지. 목재용으로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임목 그러면 실무에서는 그냥 목재용으로 키우는 나무. 언젠가 등기해.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목재용으로 쓸 목재용으로 쓸 나무니까 일반 나무하고는 가치가 구별된다고. 그래서 이런 임목은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 정착물 중에 어떤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야? 독립정착물로 취급되는 거예요. 독립정착물로. 그러니까 대부분 임목은 등기가 되고 독립정착물로 취급이 되니까 아예 평가를 할 때도 아예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가치가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산지와 임목을 아예 구분해서 평가해라 라고 그냥 실무 규정에 되어 있다 이런 말. 어차피 저거 부으면 돼. 예. 자, 이해했다? 그래서 구분평가가 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게 자, 평가사 32회니까 올해 이게 시험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야. 하나 추가로. 이거 암기하면 그냥 맞추는 거니까. 자, 선박 나왔어. 선박. 거래가 많다 적다? 너는 아니야. 나 평생 선박 거래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원가법이죠. 아, 벌써 정답 나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손 대면 맞추는 거야. 근데 왜 못 맞춰갖고 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못 오니까 문제야.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좀 빨리빨리 넘겨야 돼. 일단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초반에 있는 계산 문제 좀 넘겨. 나중에 시간 나오면 풀면 되니까. 자, 그리고 또 경제론. 경제론 내면 어렵게 나온다고. 쉬운 건 쉽지만 어렵게 나오는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넘겨서 빨리빨리 여기까지 딱 와. 그러면 선박 돼 있네. 선박. 택구만 너 X구만. 더 볼 필요도 없죠. 틀린 건데. 예. 자, 공부를 위해서 이제 나머지 보는 거죠. 자동차 거래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거래가 드문해죠. 다 원가법이죠. 여러분 틀렸죠. 자, 동산. 동산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산은 익숙치 않잖아요. 그럼 뭔지 한번 해봐. 동산은 거래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봐. 동산은 거래가 허발나게 많다고.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 지금 정답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1번 건물은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자, 요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면 실무에서 아파트죠. 아파트. 구분 소유권의 팀 아파트. 아파트는 거리가 많다 적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임대료는 임대 사례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줘야 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 사례 많으니까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근데 지금 22번의 정답이 5번이라고 돼 있어. 5번이라고. 그러니까 22번 정답이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3번 이렇게 수정해줘요. 마지막 종강까지 꼭 하나가 있어. 강의용이야 이 자료는. 욕질끔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더 해요. 나는 시험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영업권 특허권 권리. 그런데 업자 있네. 업수 수익환원법 맞았고.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 그러니까 둘은 다르다. 할만하다. 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이게 30회예요. 30회. 재작년인데 자, 하나만 기억하자 이런 말. 야간반 이거 안 해. 네. 오전반만 한번 봐봐요. 용어 종류 정도 기억해보죠. 자, 여기 지금 시상가액 조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상가액. 자, 우리가 자동차를 예로 들어요. 자동차.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예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야. 이건 주된 평가 방법이고 실무적으로 자동차가 원가법으로도 가치가 추계되고 실무적으로도 수익환원법으로도 가치가 추계가 돼요. 주된 평가 방법을 뭘 쓰라는 거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를 세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래 사례 비교법은 5천이야. 5천만 원이야. 원가법은 4,500만 원이고 수익환원법은 5,100만 원이야. 이렇게 나와. 지금 뭐가 달라? 방식이 다르니까 추계된 가치가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달라. 그러면 결국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최종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최종 결론을. 자, 그럼 보세요. 2번 봐요. 시상가액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와. 시상가액.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도출된 각각의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격. 요걸 시상가액이라고 한다. 이런 거야. 시상가액. 왜 시상가액이라 하니? 얘들은 가치 결론이 아니죠. 그냥 방식만 적용해서 산정한 거죠. 그럼 얘를 그냥 시험 삼아서 산정된 가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험 삼아서. 근데 문제는 지금 방식마다 가액이 다르니까 이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만들어줘야죠.
그걸 우리는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상가액을 조정한다. 용어 정리만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식을 적용해서 나온 이 가격들을 시상가액이라고 불러요. 왜? 시험 삼아서 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치 결론은 아니야. 항상 이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최종 가치 결론을 만들어줘야죠. 그 과정을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뒤를 봤더니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서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조정한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결국 최종 가치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런데 요놈이야. 요놈 하나.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산술평균이라는 내용이 부동산학에서 나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산술평균 쓰지 않아.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안 보이니까. 자, 세 가지 방식으로 썼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상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시상가액들을 조정해서 최종의 가치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80% 비중 두는 거야. 주된 평가 방법이니까. 여기다가 10% 비중 두고 여기다가 10% 비중 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된 평가 방법의 어떤 의미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부동산학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산술평균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서 산술평균 나오면 무조건 어디든지 다 X야. 항상 우리는 어떤 거 씁니까? 가중평균 쓴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보면 딱 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5페이지에. 방식만 나열되어 있죠? 딱 요 한 페이지만 할 거예요. 한 페이지가. 자, 10분 쉬었다가 방식 좀 하겠습니다.